네, 자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전 미국 시장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던 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자 유로존이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각종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지금 4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너무 오래 들어서 많이 올랐던 탓에 정말 일시적인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크게 하락했던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좀 심폐소생술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크게 화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외신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럽연합 내 유로존 19개 국가의 통합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 ECB가 3년 가까이 유지해온 최저기준금리를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빨라야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ECB 정책이사회가 금리 인상 시기를 이전 방침보다 연기한 것은 유로존 경제의 급속한 둔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CB는 필요하면 2020년 이후에도 현재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을 지원하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는 TLTRO를 오는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대출 프로그램은 유로존 시중은행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으로 꼽힙니다. 오늘 ECB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또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로존 경기 전망이 급격하게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2017년 2.2%에서 지난해 1.5%로 급락하면서 침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ECB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을 1.1%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OECD 역시 지난 6일이었죠.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로 크게 낮췄는데요. 브렉시트 역시 유로존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오는 3월 29일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영국과 유로존 모두 좀 급격하게 경제 전망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길다, 유로존 성장 전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먼저 지정학적 요인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의 취약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 이유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첫 번째 ECB 총재가 될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드라기 총재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심각한 경제 위축이 예상치 못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ECB 총재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내놨지만 유로존에 불고 있는 구조적인 역풍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오늘 ECB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와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이 됐는데요. 유로존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죠.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가 각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글로벌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도 그렇고 경기 둔화 우려감도 그렇고 전수환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앞으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드라기 총재뿐만이 아니라 파월 의장도 또 중앙은행 총재로서 더욱더 고민이 깊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이런 중앙은행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전수환 캐스터와 함께 외신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환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오히려 신흥국에 대한 강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월가 분석가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신흥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가 브리핑 제목으로 뽑았던 게 향후 네. 10년을 10년을 지배할 신흥국 탑10이라는 제목으로 네, 기억나네요. 기사를 전해드린 네. 바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월가 브리핑 내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그 후속 네.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월가 큰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신흥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 조짐을 보이는 등 글로벌 리스크가 작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자금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몰리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 은행들이 설립한 연구기관인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신흥국 시장의 주식 및 채권에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입으로 인해 MSCI 신흥시장 지수도 지난해 저점에서 무려 13%나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러시아 루블화처럼 한때 타격을 입은 신흥국 통화들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외환 시장이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0년의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상해종합지수, 올해 들어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다가오면서 무려 24%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양회 기대감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3,000포인트 회복을 넘어 이제는 안정적으로 최고치 부근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화이발 이슈에 장중에 좀 롤러코스터 등락을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0.14%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세계 시장에서 고립됐던 우즈베키스탄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첫 국채 발행에 나섰고 10억 달러 목표를 쉽게 달성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 세 개 국가 모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산 운용사인 메뉴라이프의 메건 그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한 해 동안 신흥국 시장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당분간 신흥국 시장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상황장 둔화세를 감안할 때 신흥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부채가 늘어나는 중국이 과연 위기 관리를 잘 해낼지, 미중 무역 협상이 획기적인 타협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갈등이 완만히 해결될지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동성 요인들은 상당히 많지만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 큰 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 등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좀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손이 됐나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반면에 이 중국 증시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 중국 시장일 것 같은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아시아 태평양 최고 투자 책임자인 존 우주는 앞으로 중국 증시가 10% 더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며칠 전에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에서 발표한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런 예측을 내놓은 건데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해종합지수가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틀 전 리커창 총리의 발언 내용은 월가 브리핑에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크게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불확실한 전망, 두 번째 대규모 감세 발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실종과 디레버리징 정책 중단이 그 핵심 사안이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중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대규모 감세와 그리고 네 번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레버리징 정책 중단이었는데요. 특히나 부가가치세 삭감이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 재료와 산업, 그리고 에너지 섹터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존 우주는 이번 리커창 총리의 중국 경제부양책 발표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특히 한국과 대만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국가는 바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국내 산업들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로 인해 호황을 누릴 것이며 이것이 중국 증시의 강세장을 예측하는
유력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증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JP모건도 오는 5월에서 6월쯤이 중국 증시의 최대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만큼 글로벌 IB들이 잇따라 중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다음으로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시장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증시에 관심 많은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시장은 중국 증시에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강한 편인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우리 시장도 최근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같이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함께 드네요. 저는 전수현 캐스터와 함께 외신 반응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